반갑다. 오랜만에 강의. 그림이 재미없어졌어요. 뭘 그릴지 모르겠어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맞죠? 저도 굉장히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과 긴 시간 함께 해오셨다면 안 들 수가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림이 재미없어졌을 때 왜 재미가 없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그림이 다시 재미있어질지 같이 알아봅시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지금 그림이 재미없어서입니다. 최근 그림이 너무 그리기가 힘들고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메네라라서. 그래서 들으시면서 나는 왜 재미없어졌지? 이런 생각하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원인이 복잡할 수도 있고 완전 다른 데서 기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 사례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왜 그림이 노잼이 됐는지 추측을 해봅시다. 자, 저는 최근에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랑 스케치나 러프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완성을 하나도 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바바바박 그리다가도 이거 굳이 완성해야 돼? 사람들 이거 좋아할까? 반응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펜을 놓기가 좀 일쑤였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은 이런 메네라 상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해결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많은 미완성을 하는 이 사태를 멈추기 위해서 깊게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상태에 빠진 걸까? 근데 사실 탐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던가 생각하기 싫은 부분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나의 솔직한 내면 탐구할 때 뭔가 머리가 좀 아파. 생각이 닿지 않는데 왜 여기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뇌가 막는 느낌? 그만 생각해. 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 너는 그냥 번아웃이니까 게임이나 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자꾸 왜 미완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외면하면은 이런 응어리가 계속 쌓일 것 같아서 조금 더 머리 아파도 노력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탐구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림 그리기가 더 쉬울 정도죠. 우리는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나에 대한 탐구는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하루에 내 생각 얼마나 해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런 탐구를 할 때 좀 힘이 드실 수 있어요. 원래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바라볼 때 머리가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탐구를 뿅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조금씩 매일매일 제 심정을 적었어요. 왜 내가 힘든 것 같은지, 왜 내가 무기력한지, 왜 완성하기가 싫은지 이런 거를 적고 머리 아파 이러면은 게임해. 게임 좀 하다가 게임 싫을 것 같았다. 다시 적어볼까?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도달했을까? 그래서 추측도 하고 간식도 먹고 막 계속 쉬었다가 조금씩 이렇게 제 상태를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탐구 같은 거 할 때 머리 아파 탁 그만두지 말고 천천히 해보시면은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탐구한 저의 부끄러운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 그림을 완성했을 때 별거 아닌 그림 나올까봐 두려움. 그리다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둠.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의욕이 없음. 그리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음.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저의 심정을 좀 정리를 했어요.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을 완성해서 투구했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림이 아니라거나 그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도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도 조금 두렵고 쌓아온 것 때문에 강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작품 내야 되고 부끄럽지 않은 그림을 투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저를 많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즐겁게 그리다가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까? 또 내 기분대로 아무거나 그리고 있는 거 아닐까? 아무도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림을 마구 뜯어고치다가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저의 성향이 목표가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림을 그려도 용도가 있는 거 좋아하고 그 용도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품화 같은 게 없는 개인 작업을 좀 어려워해요. 목표가 없으니까 왜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생각이 들어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여태까지 여러 가지 그려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도전하다가 포기하기도 하면서 안 좋은 데이터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괴물 그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 이런 이유로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중들한테 사랑받을 거를 쫓게 된다고 하나? 그래서 500개 눈알이 박힌 괴물을 그리는 것보다 사랑받으려면 미소녀 그려야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처럼 남들한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걸 잊게 된 상태인 거죠. 근데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조금은 나를 다듬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정말 그리고 싶어서 그려야 끝까지 그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남한테 맞추는 비중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 열정이 많이 식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저도요 이런 마음 좀 들었나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저랑 똑같아요. 다행이다. 저만 이러면은 진짜 그냥 쪽팔리고 끝나버릴지도.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같이 알아봅시다. 우리가 사실 원인 같은 거를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죠. 그럼 이제 2단계 같은 정확한 원인을 알아봅시다. 그림을 완성했을 때 별것 아닌 그림이 나올까 두려웠죠. 이제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알아봅시다. 이 문제는 그림을 완성했을 때 별로인 그림이 나올까봐 두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 그림은 대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는 작가는 없어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게 생각하는 대로 툭탕 펑 해서 완성되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중간부터 절대적으로 가짝 나왔다 찢었다 이거 100만RT 각이다 이렇게 확신이 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두려운 게 똑같습니다. 이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두려우면서도 노력하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두렵기 때문에 다들 그림이 좋아져요. 내가 원하는 이 느낌을 표현해내겠어 하면서 계속 정진하기 때문에 그림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더 좋게 나와요. 고민하고 그린 그림이 그냥 하고 그린 그림보다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까 답이 없다고 했지만 해결책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키포인트를 잘 설정하고 두려운 부분을 레퍼런스를 찾자가 제가 생각하는 좀 해결점입니다. 무엇을 세울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에 대한 의심 걷는다는 거는 나는 이게 정말 그리고 싶어.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에 집중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그리는 거죠.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계획 단계에서 써둔 기획서를 혹은 러프를 다시 쳐다보면서 맞아 나는 이게 그리고 싶었어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계획이 단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 그림들 중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이 그림들은 제가 그릴 때도 되게 편하게 재밌게 그렸던 그림들이어서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이라는 캐릭터는 촉수를 홀로그램 같이 표현을 해가지고 살짝은 불호인 소재를 예쁘게 표현해보고 싶어 라는 초점을 잡고 그린 그림이고요. 이것도 되게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복에 후드 플리스 입고 있는 여고생 미쿠를 상쾌하게 그려보고 싶어가 제 이게 모토였고 그리고 이제 요 린넨은 린넨 NT의 새로운 의상이 나와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린넨을 동시에 그리면서도 서로 약간 얼굴에 데포름의 차이를 주고 싶어가 초점이었어요. 이런 직관적이고 단순한 이러고 싶어하는 포인트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방법을 추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 빛을 예쁘게 쓰고 싶어 라는 단순한 목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빛을 예쁘게 쓰고 싶어도 굉장히 따르는 게 많아요. 키포인트 같은 걸 설정할 때 단순해도 괜찮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키포인트를 잘 잡았다면은 이제 말처럼 따가닥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숨 차면은 호흡도 좀 고르고 돌불이 있으면은 슉 하고 피하고 비 와서 땅이 젖으면은 조심히 달려보고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을 계속 끌어올려서 다그닥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작을 그리려고 하지 마라.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주기도 하고 엄청 신경 써서 그렸는데 사람들이 지나치기도 해요. 그림은 원래 그래요. 망했어 막 울면서 그리고 올릴까 말까 하다가 겨우겨우 투고했는데 또 좋은 코멘트를 받고 이거는 찢었다 싶었는데 반응 1도 없고 막 이런 경험 다들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은 진짜 통제가 불가능한 좀 콘텐츠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림, 엄청난 작가가 돼야지 대작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쌓다 보면은 언젠가 대작이 탄생하고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작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잘 설정하시고 두려운 부분을 레퍼런스 찾자. 그에 대한 의심 거두시고 계획은 단순하게 잡아도 괜찮고 대작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추가로 만약에 내가 불안해지고 힘들어졌다면은 러프를 저장했다가 다시 쳐다보고 기획서를 써놨다가 다시 읽어보고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다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두게 돼요 였죠. 이것도 답이 없는 부분인데 RT랑 좋아요 이런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니죠. 그림처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림의 값어치는 지금 당장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Q장 그림은 X에서 크게 반응은 없었지만 이 그림을 올리고 버튜버 의뢰가 막 와다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옛날에 그린 팬아트인
펜아트인데 그냥 되게 가볍게 그렸던 펜아트거든요. 근데 이 펜아트 올리고 회사한테 연락이 많이 하고 회사들이 다 이 그림을 좀 언급했어요. 이렇게 귀여운 소녀를 그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서 좀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됐던 거죠. SNS의 좋아요 숫자가 잘 그린 그림, 가치가 높은 그림이 아니다. 내 그림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 SNS의 좋아요 숫자나 RT 숫자로 내 그림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떠올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블루 피리어드라는 만화인데 블루 피리어드 11권 27페이지에서 피카소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피카소의 독특한 입체판은 당시 이해하기 힘들어서 잘 팔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뛰어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당시의 미술사가 어느 가치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서 내놓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작가 스스로가 가치를 낮게 판단해도 대중이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서 내놓기 전까지는 가치를 알 수가 없고 작가가 낮게 판단해도 대중들은 높게 볼 수 있다. 예술의 가치는 혼자 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자료를 추가한 게 있어요.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멋있어요. 전 보고 와 진짜 렘브란트 또 찢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멋진 그림이 의뢰작이거든요. 근데 의뢰한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왜 이 그림이 우리한테는 대박 쪄들고 지금 미술사에서도 이거 막 복원해주고 좋은 작품이라고 칭송하는데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자기 얼굴이 안 보여서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왜 다 똑같이 돈 줬는데 왜 쟤는 잘 보이고 나는 얼굴 그림자 줬냐고 이런 식으로 안 좋아한 거죠. 이 두 사람만 좋았겠죠? 우리 멋진데 왜 자꾸 다들 불만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정작 의뢰자한테는 한 소리 들은 그림이라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림의 값어치가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이 사례들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내 그림 별로 같아 안 해요 이러는 게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한 장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지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 장 한 장 채워 나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그림을 몇천 장 몇백 장 막 그릴 거잖아요. 근데 단 한 장으로 막 엄청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림이 살짝 별로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그림으로 가는 힌트가 될 게 분명해요. 아쉬운 그림이 나와도 아쉬운 부분을 바라보면은 개선할 부분이 보일 거고 잘 나온 부분을 잡아내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도를 완성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지도의 조각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은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의욕이 없음. 이 경우는 조금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게임이 재밌는 이유 이런 도전 과제랑 퀘스트 같은 게 있어서 이거 하고 다음 거 이거 하고 보상받고 다음 거 이런 게 되게 잘 이루어져서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도전 과제가 있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좋겠죠. 제가 좀 추천할 수 있는 것들도 써봤습니다. 친구들과 합작을 해보는 것도 좋고 리퀘스트를 받아보고 리퀘스트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디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행사에 책이나 굿즈 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감일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내야 되는 도전 과제를 만들면은 게임처럼 재밌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가 원래 그냥 똑같은 나날을 살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귀찮아도 힘들어도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힘든 과제를 만들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한다거나 엄청난 결과물을 바라지 않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목표라는 거는 의욕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설정하는 컨텐츠거든요. 결과에 집착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목표와의 올바른 거리감이 아니에요. 목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는 내가 더 의욕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컨텐츠예요. 예를 들어 뭐 수학 문제지를 푸는 게 내 목표야. 그러면 내일은 1페이지 풀고 내일 모레는 2페이지 풀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할 일이 생기면서 사람이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인간이 즐겁게 살기 위한 어떤 컨텐츠지 그걸 달성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성하는 거에 되게 많이 집착해버리면 긴장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결과가 생각보다 내 마음에 안 들어 괜히 도전했다 시간 아까워 뭐 이런 생각 해버리고 그래서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도전한다 새로운 경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면은 다시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돼서 의욕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원인이신 분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거나 입시나 취업 같은 압박감을 주는 문제가 있다거나 프레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지는지 흐려지게 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떠오르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것이 내 눈앞에 둥둥 떠 있어도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게 안 보일 겁니다. 재미있는 만화 봐도 즐겁지도 않고 뭐 영화 봐도 기억에도 안 남고 이런 상태이신 분들은 휴식을 가장 권장하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는 웬만하면은 뭔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 가지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휴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한 탐구 같은 거에 가까워요.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산책이나 명상 좋고요. 전시회나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같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즐기시는 것도 좋아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멍하니 숨 쉬는 거예요. 에휴, 이렇게 막 그냥 숨을 쉬어.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불안한 생각도 떠오르고, 슬픈 생각도 떠오르고,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싶은 것도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거 좋았는데, 그거 귀여웠는데. 뭐 이런 것도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림을 왜 그리게 됐더라? 같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그려내고 싶은 거 찾아보세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나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림이라는 게 결국 나를 표현하는 건데 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하고 내가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딱히 무언가 엄청난 깨달음 가지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을 위한 시간 충분히 가져주세요. 제가 아까 탐구 이야기할 때 게임도 하고 다시 탐구하고 자고 왔다가 다시 탐구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명상할 때부터 스팟 나는 이걸 그리고 싶어서 막 이런 결과가 나오길 또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루 만에 이 그림 노잼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걸 저는 가장 권장하고 싶어요. 번아웃이 온 거는 너무 힘들어서 온 거니까 잠깐 멈춰서 내가 뭐 해왔는지 나 뭐 좋아하는지 내가 요즘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하고 해결책대로 실천해 보니까 저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드디어 그림을 하나 완성을 했죠. 떠덩.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벚꽃잎이 피어나는 용소녀를 그리고 싶어. 단순한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밖에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고 벚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을 주제로 그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칩팟하고 들었습니다. 화창한 날과 이 벚꽃 보니까는 마음이 샥 뭔가 따뜻해지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보는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귀엽다, 벚꽃이 폈나봐, 벚꽃 보러 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녹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그렸습니다. 머리에 뿔도 나뭇가지의 형태를 하고 있고 꼬리에서도 털 갈기가 벚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벚꽃이 막 이렇게 수놓아진 이런 스카잔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은 잘 그려야겠다, 좋은 작품 만들어야겠다, 나는 프로야, 이런 생각 다 버려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임했냐면은 거지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사랑 못 받아? 내가 사랑해주면 돼. 오고오고 내 귀여운 내 작해 이러면서 그렸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고 즐겁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 때마다 거지되면 그만이야 계속 이렇게 방어를 쓰다 근데 이거 그리다가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거지되면 그만이야. 내가 즐겜 모드로 하니까 즐겁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한 건 아니지만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노력해서 그림 노잼 시기, 그림 완성 힘들어를 저도 같이 극복해 나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